아무래도 난 한국에 살아야겠어. 여기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맛집 유튜버가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하자 이 프랑스 여성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국에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유튜버가 점심으로 먹은 첫 한식 메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극찬을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영상 마지막에 1편 링크를 드릴 테니 꼭 봐주세요. 이 유튜버는 단 하루 만에 한국에 정말 깊이 빠졌는데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번 2편에서 그녀의 또 다른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미는 소화도 시킬 겸 서울의 자랑인 한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강에 대해서는 궁금하기도 했어서 흔쾌히 그러기로 했죠. 소미와 함께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은 너무 즐거웠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길과 이국적인 거리의 간판들, 무엇보다 잘 꾸미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보는 게 참 즐거웠죠. 서양 남자들은 티셔츠 하나를 10년 넘게 입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득 의아한 것을 느꼈어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흡연자들이 종종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모여서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 데서나 담배 냄새가 무방비로 제 코 속으로 훅훅 들어오는 것보단 좋기는 했죠. 소미에게 담배 문화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한국도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데서나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요. 심지어 실내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는데 점차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사실 비흡연자들에게 담배 냄새는 정말 고역이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한국의 비흡연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한국 흡연자들도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버스가 어떤 박스 같은 곳 앞에 섰다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소미가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라며 저를 그 박스로 안내하더군요. 버스 정류장은 마치 지붕이 있는 긴 복도처럼 생겼습니다.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답답해 보였는데 들어왔더니 놀랍게도 공기가 더욱 쾌적한 것 아니겠어요? 전 장난으로 소미가 옆에서 바람을 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이곳저곳 두리번 하는데 소미가 뭐 두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공기가 꽤 쾌적하다고 물었더니 천장을 보라고 하더군요. 위를 보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소미 말로는 공기청정기도 함께 있다고 해요. 사실 버스를 기다릴 때 가장 지루하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땐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정류장도 넓고 막힌 천장에는 에어컨도 있고 게다가 모니터에서 버스가 오는 상황도 알려주고 공기질도 보여주더군요. 정말 시대를 앞선 쾌적함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2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소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의자도 따뜻해진다고 하더군요. 난방까지 정류장에서 돌릴 수 있을 정도라니 한국이 이 정도로 부자 나라였나 싶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터치식 스크린이 있어서 제가 타려는 버스의 노선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탈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위치까지도 알려준다니. 한국인들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편리함은 제가 다닌 몇 나라에서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삶에 고마워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지구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체계라면 외국인도 한국 여행이 어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로 정보를 언제든 찾을 수 있고 대중교통은 이렇게나 편리하고 쾌적하니까요. 그런데 잠시 딴 생각을 하며 무심코 소미가 해준 말을 듣다가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소미가 우리가 탈 버스는 앞에서 두 번째 칸에 설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버스들이 다 순서대로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희 버스 뒤에 따라오는 버스는 너무 놀랍게도 차내에 빈자리가 몇 개인지까지 알려주고 있었고 저희 버스가 도착하자 스크린 도어가 지하철처럼 자동으로 열리더군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휴식 공간이자 첨단 기술을 자랑하기 위한 곳 같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놀라자 소미는 웃으면서 아직 스마트 정류장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마 곧 많이 보급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아직도 시작도 못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얼마나 더 앞서 나가려는 것일까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조금 걸어서 저희는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강과 다르게 한강은 정말 엄청 큰 강이었어요. 폭이 정말 넓고 깊이도 깊어서 보고 있으면 바다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한 경치였습니다. 그리고 한 잔디밭에 앉았는데 소미가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방금 배달앱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여긴 따로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배달을 받아? 제가 깜짝 놀라자 소민은 대략의 위치를 얘기하고 나머진 통화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프랑스에선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당황스러웠죠. 그리곤 미처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배달기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마치 제가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배달도 모두 내 주변에 대기하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배달원을 만난 후 예상 못한 소미의 반응에 놀랐어요. 안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예상 시간보다 몇 분 늦었다고 투덜대더니 배달기사님한테도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배달원에게 이렇게 투덜댈 수가 있다니요? 프랑스와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는 오히려 배달원이 전화 바로 안 받았다고 면전에 뭐라고 하거든요. 손님이 아니라 배달원이 갑이라서 함부로 말도 못한답니다. 한 번은 저도 배달을 시켰었는데 배달 안 왔는데 배달 왔다고 앱에 알림이 뜨는 거예요. 한참 동안 배고프다가 기다렸을 때라 음식을 엄청 기다렸을 때인데 이상한 알림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짜증부터 났죠. 그래서 배달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는데요. 그는 전화벨 소리를 10초나 울렸다면서 자신은 배달을 위해 노력했으니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해주자 소미는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주문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디저트를 받는데 저는 소미의 반응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배달원이 늦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갔다고 어플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플에 전화가 가능해? 어떻게? 어플에 고객센터 있으니까 1대1 채팅이나 전화하면 되지. 프랑스는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벌어진 턱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란 생각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앱에선 고객센터에 전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처리가 늦는 건 당연하고 언제 처리될지 알 수도 없죠. 전화가 가능한 고객센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수준이에요.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면 내 담당 아니니 그냥 편지나 이메일 쓰라는 식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면 놀라실 텐데 저희 프랑스에선 심지어 아직 편지로 불만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 부끄럽네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한강과 한강 건너편의 건물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 뺨을 간지럽히는 바람이 기분 좋았고 강에서 달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데이트를 나온 커플들도 모두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이더군요. 음식을 먹으러 왔었는데 한국 그 자체를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끈적한 디저트를 먹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뭔가 더 시원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어금니에 충치 치료를 해놨던 게 떨어진 거예요. 기껏 날아온 먼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음식 유튜버라서 한국의 맛집을 찾아 온 건데 이제는 치아가 아파서 남은 일정 동안 음식들을 즐기지도 못하고 가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막막함에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이 치료할 때 얼마나 힘들게 오래 걸려서 했는지가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솟구쳤죠. 그 순간 소미가 제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엔 치과도 많고 의료 수준도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일단 근처 치과를 가자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의료체계도 예약 없이는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고 제 충치 치료 때도 오랜 기간 기다려서 꽤 후기가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가 안 되었죠. 바로 갈 수 있는 수준이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그저 그런 수준이겠네 했어요. 어쨌든 당장의 응급처치는 필요했으니까요. 나중에 프랑스 가서 다시 제대로 치료받아야지 하면서 소미가 안내해주는 곳으로 갔죠. 아니 그런데 치과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일단 놀랐는데 안에 들어가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치과 내부가 호텔급 인테리어와 깔끔함이더군요. 하얀색과 나무의 베이지색으로 고급지게 꾸며진 치과의 간호사는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약간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약 없이 진료 볼 수 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고 불안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미에게 이 치과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고 예약 없이 볼 수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소미의 대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라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미는 덩달아 깜짝 놀라며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예약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사들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난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소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의 인프라는 병원, 교통, 외식 생활, 모든 것이 프랑스를 아득히 앞선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는 병원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 많은 곳이 대부분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아프다면 사전 예약을 통해 1,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도 매우 불편한데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의인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만 해요. 주치의의 처방을 받거나 혹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치의가 전문의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 진료나 치료가 기본적으로 몇 주씩 걸리는 거죠. 다만 치과는 전문적 소견이 없이 환자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알 수 있는 분야라서 주치의에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긴 한데요. 어쨌든 예약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치과나 일반 병원 모두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증상은 그냥 아파도 참으며 자연 치유를 통해 경과를 지켜보게 되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인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선 아프자마자 치과에 와서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다니. 프랑스 친구들 누구에게 말해줘도 믿지 않을 속도였죠. 치과 의사는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하더군요. 진료받는 동안 소미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프랑스에서 했던 치과 치료가 한국 수준보다 1, 20년은 뒤처진 방식으로 좀 허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꽤나 많이 찾아보고 갔던 곳이었는데도 이런 평가를 받자 저는 허탈해졌습니다. 한국에선 검색하자마자 올 수 있는 치과보다도 한참 찾고 기다려서 진료를 받은 프랑스 치과가 더 수준이 낮았던 거죠. 저는 제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세상이 절 속이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분 정도 만에 치료까지 끝나버렸어요. 한 번 정도 더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1차 처치는 끝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금방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어리둥절하게 상황이 종료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슬그머니 비용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도 치과 치료 중 많은 부분은 보험 영역이 아니라서 꽤 돈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치치료 비용이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충치치료는 프랑스에선 못해도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말이죠.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 카드를 일일이 소지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공제가 되어서 나오더군요. 정말 경악할 정도로 편리하고 앞선 의료체계였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나왔고 소미는 이른 저녁으로 치킨을 먹자고 했어요. 치킨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 1위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저도 미리 치킨이 인기 많다는 것을 확인해 놓았기에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입속에 침이 고였어요. 소미는 간장치킨과 양념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라이브를 시작했죠. 실시간 채팅창은 역시나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저와 마찬가지로 치킨의 비주얼에 홀려버렸습니다. 치킨 사진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제가 방송 중이어서 소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죠. 냄새와 비주얼 때문에 안 먹고 참기가 어렵더군요. 사실 프랑스에도 코코뱅이라는 유명한 닭 요리가 있어요. 코코뱅은 와인이 들어간 닭 정도의 의미인데요. 실제로 닭과 포도주, 야채와 향신료를 넣어 푹 삶는 요리예요. 이런 코코뱅이나 로스트 치킨을 주로 먹었던 제게 기름에 튀겨 양념을 바른 치킨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양념이 발라져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바삭할 수 있는지 감탄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프랑스의 로스트 치킨에서 떠오른 생각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구운 치킨을 먹을 땐 몰랐는데 한국 치킨을 먹고 나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먹은 닭들은 엄청 뻑뻑한 요리였다는 것을요. 치킨은 정말 야들야들한 살과 짭조름한 양념을 함께 즐길 수 있더군요. 양념치킨은 제게는 약간 맵기도 했지만 그래도 달콤한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며 30분 동안 정신없이 맥주와 치킨을 흡입했어요. 이것을 매일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1편에서 먹었던 점심 식사에 이어 유네스코 후보의 치킨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치킨은 음식의 왕이야. 그러자 소미가 저에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치킨의 종류가 아마 수백 가지는 될 것이라고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쉴 새 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치킨을 먹기에도 바쁘다고요. 소미야, 난 아무래도 한국에 살아야겠어. 제 말에 소미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정말 단 1년살이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시청자들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짐을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찾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한국살이 응원해 주실 거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마리안네 이야기 1편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함께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